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뉴스와스와 함께합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어제부터 이 구독 인증샷 모았습니까? 벌써 저도 준비 중입니다. 7개 이상 되는군요. 열심히 모아죠. 약간 그 기를 네. 모아서 예. 한 방에 터뜨릴 생각입니다. 한 30개 정도 모아가지고요. 네. 1등 해서 김치냉장고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쓰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네, 혹은 뭐 그렇죠. 네. 여자친구. 아니요. 예. 다시 여보세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YTN 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당근에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우 선물 세트 정말 탐납니다. 네. 한우 먹고 싶은데. 네. 네, 여러분들 인증샷 많이 모아서 보내주시면요. 1등 김치 냉장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 내에 여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명계 물밑 움직임과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최근 비명계 낙선자 중심의 원외 모임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이 특강을 열기로 하는 등 비명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최민희 의원이 지난 주말에 열렸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한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면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가 될지 아니면 4분 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면서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렇게 거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지도부는 해당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황정화 대변인 최 의원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면서도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의 SNS 글도 좀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신의 사제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예. 이 글이 이 대표를 과도하게 엄호한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자 이 비서실장은 또다시 SNS에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는데 이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데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신은 범신론적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적 신도, 주술적 신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인이 정치 행위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주종 관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논란이 되나 보네요. 국민의힘이 이런 논란의 발언들에 강력히 비판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는 아무리 이 대표 선거로 충격이 크다고 한들 어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의 경우엔 자신의 SNS에 이 최 의원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는데 몇 명이나 더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정혜림 상근 부대변인은 이해식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전망하는 한편 민주당의 장애 집회 등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검수완박,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민주당 장애 집회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서 내일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명태균 씨 관련된 소식인데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설득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어요. 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 파일인데 지난 2022년 3월 초 지인과 한 대화입니다. 이 들어보면 명 씨는 윤 의원은 자신 때문에 도지사를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 올 때 쓰니 청와대 데리고 가라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윤 후보에게서 명 박사 때문에 윤한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도 경남지사는 안 보낼 거라고 2번 전화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네. 명 씨는 또 당시 윤 후보가 지방 일정을 가면 서울 서초동 사저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면서 김 여사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인선도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8월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 후보 집에 데려가 소개했다면서 박 지사는 도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당시 가능성은 제로였지만 자기가 해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그냥 일방적인 발언을 이렇게 보도하고 또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네, 황정화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윤석열, 김건희 당시 후보 부부와 자주 연락하면서 욕설까지 섞어 서슴없이 대화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부터 김 여사가 당무에 깊이 개입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이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닫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명 씨가 당시 이른바 윤핵관 세력과 대립했던 사례를 언급한 거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 구속되어 있는데 관련되면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 또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주장을 했나요? 네, 주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구속된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수사 상황 조금 살펴볼까요? 네, 언론들의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명 씨 휴대전화 등에서 사진 2만여 장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고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5장 안팎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시기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검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명 씨와 연락을 이어갔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또 15일에는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간 공방이요. 바로 이 명품 가방을 지칭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공격했나요? 민주당의 조인철 의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파우치 표현이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인정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서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은 파우치라고 말하면 손지갑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파우치라고 백에 붙어 있으니까 상표 그대로 쓴 것 아닌가 일반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남자들 이렇게 파우치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 후보자처럼 앵커 출신인 민주당 이정원 의원이요. 또 박 후보자 앵커 시절 표현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죠. 네, JTBC 앵커 출신의 이정원 의원이 2024년
2014년 2월 7일 당시 박장범 당시 KBS 앵커의 발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표현들 중에 이 영광 이 대통령에게 뭐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광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기자나 앵커가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기자로서 앵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언론인의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기 마련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당시 대통령을 향한 박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마치 드라마 사극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보는 듯한 깜짝 놀랄만한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앵커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박 후보자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단어 잘 새겨듣도록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겨듣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논란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북한 소식인데요. 김정은이 핵무력과 관련해서 연설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4일과 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정치 지도원 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화제가 이제 논란이 된 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거 이후에 또 미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면서요. 네,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고 하면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원론적이긴 하지만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미 대선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전쟁 준비와 관련한 발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각급은 모든 활동을 전쟁 준비에 철저히 지향복종시키면서 그 빠른 완성을 위해 총매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뉴스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